자, 저희가 조금 전 2부에서부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파장 짚고 있는데요. 이번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가운데 주요한 등장인물이신데요. 어떤 입장인지 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좀 평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뭐 하나만한 기자회견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내용 진실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만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고,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름 중요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 기자회견의 핵심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예.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자신이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외에 미리 선긋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이 혹시 관여됐다 하더라도 내가 지시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를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거를 미리 던져놓은 기자회견 아니었나. 그렇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둘 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데요. 반사라고 하죠. 예. 본인이 공작 전문가다 보니까 뭐 공작에 대해 잘 아시는 모양인데, 그 공작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공작 프레임을 자꾸 걸고 나오는 이유는 팩트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숱하게 봐오셨잖아요. 팩트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팩트로 얘기하면 됩니다. 총장의 권한은 이런 게 있고 총장의 업무는 이런 게 있는데 또 검찰의 역할은 이런 게 있는데 그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들어서 이러이러이러한 점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뉴스버스에 최초 보도가 있고 난 이후에 이분이 잠적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차단하고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잖아요. 아마 그때 대책회의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도 정치 공작이다. 그다음에 고발로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고발 사주냐. 회사 사주로 소리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게 다 거짓말로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정치 공작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궁하게 된 것이 자기 당 안에서 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작년 8월에 이루어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 고발을 할 때 이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조모 변호사인 걸로 이제 그 확인이 됐고요. 네. 이 조모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으로부터 초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자, 이것과 이제 그 김웅 의원이 전달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것, 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핵심 쟁점인데, 판박이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도 어저께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그 세 번째 문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무감사실장이 조 변호사한테 넘겨드린 초안이다.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낸 걸로 보이는 텔레그램 상의 문건 하나, 그다음에 실제로 그대로 베껴서 검찰청에 제출한 제 고발장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감사실장에 건넸다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개 있는 것도 황당한데 세 개 있다는 거는 더 놀랍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해서 김웅 의원한테 건넸다라는 의혹이 대상이 되는 그 고발장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당무감사실장한테 가서 거기서 당무감사실장에 의해서 조모 변호사한테 전달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의 일치를 볼 때 그렇게 추정하는 거 외에 다른 추정이 가능할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대표님의 추정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지금 개인적 차원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의 당 조직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우리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당이 움직인 걸로 인정하고 내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전까지는 당이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으니 당은 할 게 없다라는 식의 불구경 얘기였는데
이제는 그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를 못했고 예. 확인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그 4월 3일에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라는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에 또 추가로 그 전달됐다는 고발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4월 8일에 전달됐다는 이거는 이제 대표님 고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5일 뒤에 대표님만 콕 찍어서 다시 고발장을 작성해서 보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그 4월 7일 날 저희가 윤석열 씨 부인과 장모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전날에 예. 네.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그 요양병원관하고 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게 핵심이었는데 네. 그 7일 날 접수하니까 뭔가가 또 필요했겠죠. 그래서 8일 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타임라인으로는 뭐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뭐 검찰의 잘못된 기소,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을 계속 주장했었는데요. 네. 법률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명확한 이론이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공소권 남용 적용하는 거를 굉장히 꺼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검찰이 이 재판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이제 이상한 공작을 펼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대개는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실제 제1심 재판결 과정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인지한 것 같고, 저희한테 별도로 그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 이유서를 쓸 때만 해도 이 사건이 터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소 이유서에 지금 포함되지 않았으니 이렇게 불법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법리적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러니까 공소제기의 절차에 위반된다는 점을 좀 검토해서 추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표님도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건 부당한 공소 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 진행 문제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법리상 뭐 그건 법리상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항소심 재판은 그러면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때까지 스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라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제 재판부의 설명은 원래 선거법 사건은 빨리 끝내는 게 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1심은 6개월 안에, 뭐 2심은 3개월 안에 이런 게 있는데 3개월의 기간은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이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 11월로 날짜를 잡은 겁니다. 그 안에는 뭐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 내지 공수처가 나서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대검의 조치를 좀 지켜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감찰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그 내부의 전산 자료를 통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실명의 판결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디지털 흔적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바탕으로 이제 지금 제보자의 휴대전화는 제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포렌식 결과하고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부 전산망에서 나온 포렌식 결과를 아마 대조를 해볼 텐데 거기서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겠죠. 곧바로. 그거는 감찰부가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게 가장 신속한 방법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미진하다면 뭐 공수처 수사가 됐건 국정조사가 됐건 뭐 뒤에 또 이어져서 검증하는 게 있으니까
예, 검찰이 이렇게 허투루 하지는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대표님 또 공직개혁 비서관도 지내시고 하셔서 잘하실 것 같은데 그 일단 설명은 그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설명은 수사정보정책관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는 걸 보고합니까? 이런 설명에 불과하고 예. 그 총장이 지시하는 일만 원래 수사정책관을 하는 것이라는 걸 홍준표 대표도 이미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후보는 뭐 이게 그 총장만 보고받는 게 아니라 대검 차장도 보고받는다 또 이런 요지의 설명도 어제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본인은 제왕적 총장이었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였습니다.